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약속한 대로 형법을 그렇게 강좌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소송법 부분을 이제 세 강좌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첫 번째는 이제 변시와 관련돼서 사례 문제라든지 어떻게 나오는 거 이걸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는 여러분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근거 두 개를 비교하면서 결국은 정경심 피고인하고 어떤 그 사건이 차이가 있는가 그걸 봤고, 그리고 기본적인 판례 몇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자, 제가 형사소송법을 강의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그건 많은 학생들이 어렵게 접하는 부분이 바로 정거 파트입니다. 이 정거 파트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전문 법칙 있죠. 이 전문 법칙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마지막으로 그 OX 문제 몇 가지를 확인하고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1시간에 걸쳐서 전문 법칙을 다 끝난다는 것은 말도 되도 안 한 소리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게 워낙 이제 우리가 왜 전문 법칙이 어렵습니까? 라고 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전문 법칙의 예외가 311조부터 316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311조부터 316조 규정만 딱 들어가면은 그것만 공부하면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CCTV,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비디오 테이프, 그 다음에 오늘날 블랙박스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사진 같은 거. 이런 거라든지 여기 이제 흔히 말하는 디지털 증거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몇 조를 적용한다라는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전문 법칙의 예외 규정으로 들어가야 돼요. 집어넣어야 돼요. 그 과정이 여러분들이 어렵게 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전문 법칙이다라고 얘기하는 전문 법칙이 뭔가라고 하면 누가 전문 법칙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현행 형사소송법 몇 조? 제 310조의 2입니다. 전문 법칙은 제 310조의 2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11조부터 316조를 제외한 모든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을 부정한다. 그러면 이게 311조부터 316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를 부정하니까 311조부터 316조는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310조 2에서 동시에 전문 법칙과 전문 법칙의 예외 규정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310조가 이게 바로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전문 법칙과 예외 규정을 예외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가요? 전문 법칙이라는 게 뭘까요?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을 뭐 할까요? 증거 능력을 뭐 한다? 부정하는 법칙을 전문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핵심이 여기서 일로 들어가는 겁니다. 도대체 전문 증거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전문 증거가 뭐냐? 그러면 전문은 결국은 여기서 크기만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바로 뭐죠? 전문 진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 진술서가 있습니다. 진술 녹취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전부 다 그 복잡한 전문 증거는 요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가야 돼요. 다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전문 진술, 그 다음에 진술서, 진술 녹취서. 이걸 이제 우리는 뭐죠? 전문 서류라고 얘기합니다. 전문 서류. 그리고 요거는 전문 진술. 서자가 안 붙죠? 요거는 바로 이제 말뜻 그대로 전문 진술. 이거는 서면으로 옮긴 겁니다. 진술서. 이런 건 서면으로 옮긴 거예요. 옮긴 거.
서면으로 옮긴 건데, 그러면 이거 볼래요? 우리는 요거는 이제 어디 있어요? 제 316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316조가 아니라 여기 이제 보면 우리는 전문 진술과 전문 진술서, 진술 녹취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전문 증거라는 이유만 가지고 모두 증거 능력을 부정하게 된다면 사실상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발견은 어렵기 때문에 가장 핵심이 이제 여기서 드는 것이 전문 법칙의 예외 규정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문 증거일지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는 예외 규정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전문 법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은 넓히면 넓힐수록 이건 증거 능력 인정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제한이 돼야 돼요. 그럼 이게 바로 전문 법칙의 예외에 우리는 뭐죠? 기준이 있는 겁니다. 예외 기준이 바로 우리는 다 알다시피 필요성과 그 다음에 신용성, 정황성 이런 게 이제 판단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신용성, 정황성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전문법칙 예외입니다. 예외. 자, 원칙적으로 전문 증거는 여기 이제 종류는 이런데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전문법칙의 전문 증거일지라도 증거 능력 인정합니다. 잘 보세요. 예외가 이제 보면 첫 번째가 우리가 뭐 있습니까? 제 312조, 제 311조입니다. 제 311조 다 아시죠? 법원이나 법관의 면전에서 작성된 조서. 법원이나 법관의 면전에서 작성된 조서가 면전이 뭡니까, 여러분? 면전이 뭐예요? 한국말 잘 생각해보면 면전. 법원이나 법관의 앞에, 법관 면전 앞에서 진술한 거. 요거는 그만큼 신용성이 높습니다. 신용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거는 311조에서는 이거는 법원 또 법관의 면전에서 작성된 조서, 이거는 무조건 우리는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증거 능력이 인정되고,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거예요? 여기 나온 게 바로 당해 사건의 공판 조서를 말합니다. 당해 사건의 공판 조서. 또한 두 번째, 법원의 명을 받고 작성한 검정 조서. 그 다음에 증거보전 단계, 증거보전 청구, 그 다음에 정인신문 청구 단계에서 작성된 조서입니다. 증거보전 단계는 이게 형사소송 184조, 그 다음에 221조, 그러니까 증거보전이나 정인신문 단계에서 작성 조서, 이거는 여기로 제311조로 적용받습니다. 근데 여기에 당해 사건의 공판 조서요. 그러면 이건 뭐죠? 다른 사건의 공판 조서 있죠. 다른 사건의 공판 조서는 당해 사건이나 다른 사건의 공판 조서는 311조를 적용받지 않고 제315조에 적용받습니다. 제315조에 갖게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다 아실 거예요. 다 대부분 암기하고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는 제312조 1항입니다. 312조 1항과 사망을 동시에 묶어야 돼요. 이제는 과거 같으면 제312조 1항이 뭐죠? 검사 작성 피해자 신문 조서인데, 검사 작성 피해자 신문 조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작성돼야 되고, 그 다음에 동일하게 기재됐음을 인정하고 실적 성립이 인정되고 턱신 상태가 있으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시행되는 뭐가 있죠? 형사소송법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검사 작성 피해자 신문 조서나 사경 작성 피해자 신문 조서나 둘 다 똑같이 이제는 뭐가 있죠? 둘 다 똑같습니다.
여기 이제 1항이 바로 검사 작성 피신 조서. 여기 바로 사경 작성 피신 조서. 똑같습니다. 요거는 모두 이제는 바로 뭐죠? 적내. 적내가 뭐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작성되고, 그 다음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해 줄 때 정근응이 인정된다는 거 조심하십시오. 적내. 적법한 절차에 작성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했을 때 정근응이 인정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이게 이제 사법경찰관 작성 피해자 신문조서와 검사 작성 피해자 신문조서가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는 예외적인 정근응력 인정 요건이 똑같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가 제 312조 사항이에요. 제 312조 사항은 뭡니까? 수사기관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를 말하는 겁니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이거는 진술서, 그러니까 참고인 진술서는 요거는 뭘까요? 이것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작성되고 실질적 성립이 인정되고 그 다음에 반대 신문의 기회가 보장되고 그 다음에 혁신 상태가 있을 때 정근응력이 인정됩니다.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적법한 절차에 작성되고 실적 성립이 인정되고 반대 신문의 기회가 보장되고 혁신 상태가 있을 때 정근응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312조 5항이 있고요. 여기서 약간 순서를 바뀌어서 제311조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두 가지를 우리는 바로 뭐가 될까요? 312조 5항과 311조 요건 전부 다 뭐에 관한 거죠? 진술서에 관한 겁니다. 진술서. 요 진술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312조 5항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가 있고 요거는 수사 과정 외에 바깥입니다.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한 진술서가 있어요. 잘 봐요. 그러면 여기서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제312조 1항에서 몇 항? 4항을 뭐 한다? 준용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312조 1항에서 4항을 준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검사 앞에서 검사 면전에서 예를 들어서 참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참고인이 아니죠. 검사 면전에서 작성한 결국은 피해자의 진술서는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법경찰관의 면전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결국은 사경 작성 피신조서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결국은 과정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나가서 결국은 참고인을 출석해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똑같이 쉽게 말하면 수사기관에 작성한 참고인 진술서하고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거 잘 보세요. 311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311조는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우리는 바로 수사과정 외에서의 작성한 진술서. 수사과정 외에서의 진술서는 우리는 바로 적법 절차에 의해서 작성돼야 되고 적법 절차에 의해서 작성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죠? 저기 성립의 진정이에요. 적법 절차에서 성립의 진정이 있어야 정근응력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진술은 요걸 뭐다? 혁신 상태까지 요거 되죠. 요게 이제 보면 됩니다. 여기 이제 진술서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제 312조 5항입니다. 6항이죠. 5항까지는 했죠. 제 312조 5항까지 했으니까 312조 6항. 6항이 뭡니까? 수사기관에서 검정조서. 이게 제일 용어가 많아요. 검정조서. 수사기관에 작성한 검정조서.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검정조서. 이렇게입니다. 이거는 뭐죠? 성립의 진정만 있으면 정근응력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온 것이 제
12조 3항인가요? 2항인가? 여기 바로 감정서. 감정서도 뭐가 있으면 정거능이 성립이 진정했으면 정거능이 인정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여러분들 제 313조예요. 313조. 그 다음에 여기 제 314조. 이것이 바로 뭐죠? 필요성. 필요성에 관련된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필요성이 인정되고 안 되고 판례를 암기해 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제 315조 규정은 당연히 정거능력이 인정되는 규정 있는 거, 이것도 객관식, 다시 말하면 선택형으로는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암기를 해주면 좋고, 그 다음에 제 316조입니다. 잘 봐요. 제 316조가 이게 바로 뭡니까? 전문 진술입니다. 전문 진술. 전문 진술이에요. 전문 진술. 요 전문 진술은 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전문 진술은 두 가지는 제 316조 1항이 있고 제 316조 2항이 있습니다. 제 316조 1항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하는 제3자의 진술입니다. 제3자의 진술. 피고인의 말을 옮기는 거야.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하는 제3자의 진술. 그러니까 피고인의 말을 제3자가 옮기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우리는 무선성만 있으면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턱신 상태만 있으면 정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여기에 비해서 2항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하는 제3자의 진술.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하는 제3자의 진술은 우리는 바로 뭐가 있죠? 요거 봐요. 필요성 플러스 턱신 상태까지 있습니다. 필요성과 턱신 상태까지 있어야 된다. 자, 한번 보세요.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보기는 이렇게 내가 원칙적으로 이렇게 법 조문을 중심으로 해서 개념만 딱딱딱딱 정리했는데 여기서 파생되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요렇게만 봐요. 여기까지만 딱 되면 요렇게만 공부를 하게 되면 딱 떨어지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뭐가 있습니까? 그거 뭐죠? 현장 사진시 말은 또 바꿔서 똑같은 용어지만 CCTV, 블랙박스, 녹음 테이퍼 별의별 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여기 지금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여러분 여기에 예외 규정으로 다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법에 대한 결국은 깊이 있는 지식이 없다면 이쪽이 굉장히 멘붕이 오고 어렵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이제 전문 법칙이 이제 얘기했는데, 근데 전문 정거. 근데 여기서 하나 조금만 더 보태면, 요 하나 보시면 뭐가 있느냐면 여기 있어요. 재전문 정거라는 말이 있어요. 재전문 정거. 재전문 정거와 관련돼서 우리는 정의한 재전문 정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전문 정거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우리는 원칙적으로 법조문에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전문 정거에 대해서는요, 정거능력이 부정한다라는 310조 2의 규정이 있지만 재전문 정거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봐요. 이게 문제점이 명문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명문 규정이 없어요. 그런 것도 이거 제조 한 달에 더 걸치니까 이거 그만큼 신용성이 된다? 결여돼요. 신용성이 결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전문 정거를 정거능력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것이 학술에 굉장히 대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건 재전문 정거 이런 게 나오면 우리는
서설, 어휘를 쓸 때 반드시 이런 말을 적어야 돼요. 현행 형사법보다 명무 규정이 없고, 그러니까 신용성이 결여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는 이러고 이제 학설, 재전문 증거를 과연 전문 법칙을 적용할 거냐 말 거냐. 학설. 그 다음에 판례. 그 다음에 검토. 이렇게. 학, 판, 검. 이렇게 이제 딱 주관식 같은 걸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설에 결국은 긍정설, 부정설. 이렇게 있고. 학설에서는 전문 법칙이 적용되겠냐? 한번 봐요. 재전문 증거를 전문 법칙이 적용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이게 학설에서 전문 법칙이 적용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학설의 긍정설이고 그다음에 뭐죠? 부정설. 이런 식으로 탁탁탁 나누어 주셔야 돼요. 긍정설, 부정설 나누어 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다수설적이고 이거는 결국은 뭐죠? 긍정설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볼 거냐? 각각 형사소송법 여기 조문에 따라서 증거 능력을 인정해주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재전문 증거를 이제 우리는 재전문 증거를 재전문 서류와 여기 이제 재전문 증거는 재전문 서류 있죠. 재전문 서류와 재전문 진술이 있거든. 이걸 구별할 거냐 말 거냐. 구별이냐 구별하냐 아니면 구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는 있는데 결국은 학설은 뭐가 될까요? 불구별설입니다. 학설은 뭐다? 재전문 서류나 재전문 진술을 모두 뭐 된다? 구별할 필요가 없다. 뭐 같이 똑같이 취급하자. 하지만 판례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정리가 구별하자라는 견해가 바로 우리나라 판례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이거 봐요. 그 기타 관련 문제로서 여러분들 뭐가 많습니까? 현장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현장 사진, 아까 말한 CCTV 블랙박스, 그 다음에 녹음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특히 이제 현장 사진 같은 거는요. 사실상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규정이 없어. 규정이 없고 명분 규정이 없어. 근데 이건 사진 같은 건 딱 찍히는 거니까 증거로서의 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굉장히 커요. 증거로서의 가치는 매우 크지만 이거는 인위적 조작의 가능성도 매우 높아. 그러니까 증거로서의 가치도 매우 크지만 우리는 인위적 조작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을 증거 능력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는 바로 뭐 된다? 결국은 제한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되 제한할 필요성이 보다 대두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게 됩니다. 라고 그러면 재전문 증거 뭐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재전문 증거가 쉽게 말하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인천에서 나온 판례인데요. 갑이라는 사람은 13살 먹은 거 어린애예요, 어린애. 뭐 이제 좀 하면 한보다 한 초등학생이라고 합시다. 10살 먹은 초등학생이라고 합시다. 요 어린아는 결국 뭐다? 한 50살 먹은 아저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애가 굉장히 뭐든다 밝고 아주 그런 애가 어느 시점인가 보니까 얘가 상당히 뭐가 될까 좀 축 처져 있고 자꾸 뭐든다 애가 의기소침해. 그래서 엄마가 너 왜 그러니? 라고 해서 엄마가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엄마 이제 A가 등장합니다. A가 등장해서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도 절미하고 이때 그러면 얘가 이제 아저씨로부터 못된 짓을 당했다 이렇게 해요. 이때 엄마는 인천 상담소 폭력 상담소를 찾아가서 B라는 사람한테 이걸 털어놓습니다. 이럴 때 결국은 뭐다? 엄마의 진술은 바로 뭐가 될까요? 전문 진술입니다. 전문 진술. 근데 이때 B라는 상담소 센터 소장이 법정에 출석해서 진술할 때 이게 바로 재전문 진술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 B라는 상담소 센터장이 결국 사실관계를 또 기재한 서류가 있어요. 일지를 적었겠지. 요거는 바로 재전문 진술 서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합니다. 재전문 진술과 서류. 이것이 과연 증거 능력을 어떻게 볼 거냐?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재전문 증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로 따라가면 될까요? 모두 다 전문법칙에 준용한다. 전문법칙에 준용합니다. 전문법칙에 준용해요. 그럼 전문법칙에 준용한다는 건 뭐죠? 우리는 전문 증거는 원래 증거 능력을 부정하지만 뭐가 있으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면 증거 능력을 인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재전문 증거도 당연히 바로 뭐죠?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하고 똑같이 결론을 맺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가장 우리가 봤을 때 전문 증거를 가정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거를 이제 여기서 머리에 담고서 하나씩 파고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절대로 공부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서 뿌리를 알아야 돼. 기준을 알고, 기준을 여기서 뻗어나가는 뭔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빼다가 안 잡힌 상태에서, 이 빼다가 안 잡으면서 아무리 세부 증거를 하면은 오히려 더 머리가 복잡하고 머리가 지가 나요. 그러니까 딱딱 논리를 세워서 거기다 파생되는 거. 여기서 이제 수없이 많은 이제 판례가 파생됩니다. 이 판례 이제 여기서 딱딱 따서 이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암기할 건 하고, 결국은 무엇보다도 주관식은 글을 옮겨야 돼요. 눈으로만 익힌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자기 스스로 결국은 이걸 시험지에 현출을 시켜야 된다고. 그 현출시키는 방법은 뭐죠?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과목은 첫 번째는 이해.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에 따라 나온 건 반드시 암기. 특히나 판례 같은 거는 반드시 암기해 주는 게 좋아요. 판례는 반드시 암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해, 두 번째는 암기. 그러니까 이해를 했으면 암기를 해서 자기가 이제 암기한 것을 머리에 담고서 시험장에 가면 결국 뭐밖에 없어? 머리 하나 가지고 결국 필기도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다문제를 작성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되는데요. 이게 가장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하는 이제 요거 가장 기본적인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문제 하나 여기서 뒤에서 나가서 하겠다라고 해서 넘기고 나온 것이 하나 있죠.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10번 문제입니다. 제가 봐서는 이거 상당히 따끈따끈한 아주 누구든지 이거는 예상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뭐로 결국은 객관식이 아니라 사례로 출제됩니다. 한번 볼까요? 양벌규정이라는 거. 양벌규정성 행위자인 다른 피해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해자 신문조서가 사업주인 당해 피고인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가지기 위한 요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렇게. 이게 과연 그러면 312조 3항 즉 형사소송법 314조가 적용될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있겠는가?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기서 먼저 볼까요? 312조 몇 항? 여기서 3항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312조 3항. 요 312조 3항. 요 312조 3항이 뭐죠? 사경작성 피신조서란 말이에요. 요 사경작성 피신조서는 우리는 위법 수사를 억지하고
피해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용의 인정까지 요구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검사는 그렇지 않지만 검사도 똑같죠. 자, 근데 이 사경 작성 피신 조서에서 우리 요 보세요.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도 우리는 312조 3항이 적용됩니다. 312조 3항이 적용돼요. 그 다음에 현장 사진에 기재된 현장 사진에 들어서 범행의 재현 사진, 범행을 재현하는 거. 그 다음에 결국은 범행의 진술. 결국은 이런 거, 현장 사진의 범행의 재현 사진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우리는 전부 다 312조 3항이 적용됩니다. 또 외국에 권한 있는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서류도 모두 사경작성 피신조서로 정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312조 자 3항이 적용된다. 이거 전부 다 뭐죠?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정거능력이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것은 사경작성 피신조는 제 314조가 적용 안 됩니다. 314조가 뭐죠? 필요성. 필요성이라는 뜻이 뭐죠?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이어주, 기타 사유로 진술할 수 없을 때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거든. 요거는 314조가 적용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우리는 또 사법경찰관의 면전에서 작성한 뭐든다 진술서, 자술서. 사법경찰관의 면전에서 한 진술서. 이것도 312조 3항에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312조 1항에서 4항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뭐 사법경찰관의 면전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312조 3항을 준용한다.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경작성 피신조사와 관련된 요 사실관계를 한번 봅시다. 이게 무슨 판례인가 하면은 요거요. 양벌 규정인데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요 앞에 이제 앉아 있는 학생한테 물어볼게요. 결국은 뭐냐라고 하면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이 뭐하러 처음에 옛날에 많이 들어왔었죠? 결국은 성형수술하러. 그래 강남에 이런 데 갔을 경우 뭐죠? 얼굴 떠도고치가지고 가는 성형관광이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그 강남에 있는 유명한 성형외과 그 병원에서요. 그 중국 그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이걸 과장 광고를 했단 말이에요. 과장 광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이제 이것이 형사사건이 돼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 요 사람 뭐냐라고 하면 결국은 병원의 사무장입니다. 요 사람은 뭐다? 병원장이에요. 병원장이라고. 근데 중국 쉽게 말하면 관광객들을 통해서 뭐다 돈을 엄청 내버려서 성형수술하는 실제 판례가. 근데 이제 이거 과장 광고를 하면서 이제 결론은 뭐냐? 각각 사무장하고 병원장을 우리는 뭐다? 공범관계로 인정한 거예요. 공범관계. 이게 이제 공범관계로 인정해서 우리는 여기 사법경찰관이. 근데 끝까지 병원장은 뭐든다? 부정하는 겁니다. 아니요. 나는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다. 근데 사무장은 뭐는 줄 아세요?
아니 원장님이 나 다 시켜서 한 거다. 원장님이 다 그거 맞다. 중국 관광객들을 보다 우리 병원을 보다 유치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했다. 불법박 탈법을 했다. 근데 원장이라는 놈은 나는 그렇게 시킨 적이 없다. 전혀 시킨 적이 없다. 왜 그래? 그러니까 얘는 부정하라고, 얘는 뭐다 자백을 하는 겁니다. 얘는 인정을 하고, 사무국장을 인정하고, 얘는 부정하는 거예요. 이때 결국은 사법경찰관이 이걸 이제 보는데 거기 보는 겁니다. 자, 양벌 제목을 한번 보세요. 양벌 규정인 다른 피해자에 대한 사법경찰사건 피해자 신문 조서가 사업주인 당의 피고인에 대하여 정거능력을 가지기 위한 요건. 요 얘기예요. 요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 아시다시피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요거 다 보면 검사 이외 수사기관. 검사 이외 수사기관이 누구죠? 사법경찰관이죠. 검사 이외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해자 신분 조서는 정거능력이 인정되기의 요건과 314조가 적용 여부가 문제됩니다. 일단 결론. 314조는 적용이 안 된다고 거기 판례에서 나왔죠. 그러면 형사소송법 312조 3항, 요 칠판 있죠? 312조 3항은 뭐가 되죠? 결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되고 내용의 인정까지 있어야 정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볼래요? 검사의 312조 3항은 결국은 유죄의 정고로 할 수 있는 법은 여기서 핵심이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 작성한 해당 피고인과 핵심이고 공범관계 줄거예요.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 신문 조서를 해당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정보로 채택하는 경우도 똑같다. 원래 그러면 사경 작성 피신 조서는 312조 3항을 정도되지만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해자에 대해서도 312조 3항이 적용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312조 3항이 적용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 봐요. 요거 봐요. 그러면 이놈은 부정하는 겁니다. 부정해. 얘는 뭐든다 인정하는데 얘는 부정해. 그리고 요건 똑같이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에게는 똑같이 312조 몇 항? 3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까 칠판에서 봤죠? 312조 3항 사경작성 피신조서는 314조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312조 적용되지 않는다. 그건 312조 봐요. 그 당연한 결과로 피해자 신문조에 있어서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다는 예외적으로 정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의 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 이와 같은 경우도 우리는 원장과 사무장을 공범관계로 묶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결국은 314조가 적용될 수 없다. 왜? 사경작성 피신조서로 봐야 되기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2번 한번 볼까요? 이러한 법리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 등 행위 위반자와 위반 행위자의 행위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의 양벌 규정으로 기소된 경우 똑같아요. 양벌 규정으로 기소된 경우도 이러한 법인 또는 개인의 행위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양벌 규정이. 그래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 법리는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그 다음에 공범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여기서 줄 것이어야 되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 등의 행위자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양벌 규정으로 기소된 경우도 우리는 모두 310조 3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 놈은 여기서 병원장은 부정하고 사무국장은 전부 다 인정합니다. 인정해도 우리는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312조 우리는 사항을 적용하면 안 되고 반드시 312조 3항이 적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거로 동의한 바 없고 내용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뭐라? 유죄의 정거로. 그걸 한 놈은 부정하기 때문에 사경작성 피신조서는 정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법이 312조 4항을 적용하게 되면 정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312조 사망에 각하면 내용을 부정하기 때문에 증거는 공범자의 한 사람이 내용을 전부 다 내용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내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는 인정할 수 없고 314조도 적용될 수 없다라고 인정했던 아주 유명한 판입니다. 꼭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되겠어요. 공범 관계에는 공동 피해 법인과 양벌 규정과 관련돼서 나온 판인데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제 뒤에 보면 기본적인 핵심 기항보다 OX 문제다. 이거는 눈 감고 이제 우리는 그냥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이렇게 적은 겁니다. 한번 볼까요?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공판조서.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공판조서는 무조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만 타 사건에 작성된 다른 사건이죠. 다른 사건에서 작성된 공판조서는 315조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아직까지 지우지 않았네요. 봐요. 여기 뭐냐면 311조에서 공판조서는 당해 사건의 공판조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는 뭐죠? 315조에 따라서 증거는 인정하는 것이지 311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2번은 그냥 조문입니다. 법원이나 법관의 검정 결과를 기재한 도서는 당연히 나오죠. 검정 도서는 무조건 증거는 인정되고, 그 다음에 3번 법원이 전화대화 내용이 녹음한 녹음 테이프. 법원이 전화와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 녹음 테이프에 대해서 검정을 실시한 다음에 작성된 검정조서는 증거능력이 무조건 인정되고 녹음된 녹화된 대화 내용 역시 무조건 증거능력이 된다 라고 했는데 이건 틀린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법원의 법관의 면전에서 무조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말뜻 그대로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한 걸 말하는 거예요.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한 것이 아니라 법관 면전 이외에서 대화 내용이 법관의 면전 조서에 기재된 경우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진술은 다른 데서 하고 법관 면전에서 진술은 다른 데서 하고 법관 외에서 면전 이외에서 하고 내용만 법관 면전에서 기재된 경우는 이거는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311조를 적용해서 무조건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내가 설명할 거 별로 없어요. 그리고 5번도 여러분들 당근히 보시십시오. 증거 보존 절차에서 작성된 정인신문조서에서 피해자든 피고인이 증거 보존 절차에 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사실 시인한 전제하에 정인에게 반대 신문한 내용이 기재되기 때문에 여기가 핵심이에요. 정인에 대한 반대 신문의 신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 이거는 311조에 무조건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311조에서 말하는 우리는 증거 보존 절차에서 작성된 정인신문 조서는 311조 맞죠? 이거 봐요. 증거 보존 단계에서 작성된 이거는 311조 맞습니다. 하지만 반대 신문한 내용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건 범행사 시는 전제하에 반대 신문의 기회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이거는 311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간혹 사례형이 아니라 선택형으로 자주 언급되는 지문이니까 조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번은 성립의 진정이나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 능력이 없는 사경작성 피해자 신문조서는 임의로 작성 것이 아니라고 의심한 사정이 없다 하더라도 탄핵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더 칠판 보세요. 이게 사경작성 피신조서 있죠? 사경작성 피신조서는 절대로 탄핵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니. 자, 원래 탄핵 증거는 보세요. 탄핵 증거는 증거 능력을 요하지 않습니다. 증거 능력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경작성 피신조서, 다시 말하면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탄핵 증거로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탄핵 증거는
정명력을 감쇄하기 위한, 정명력을 탄핵하기 위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증거 능력이라고 하는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경 작성 피신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뭐를 탄핵 증거를 사용하는데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지으면 영상 녹화물, 또 거짓말 탐지기 결과 작성된 뭐가 될까? 결과, 거짓말 탐지기 결과 나온 거, 영상 녹화물. 이런 거 영상 녹화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 녹화물이 과연 탄핵 증거, 본정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뭐죠? 보강 증거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탄핵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 판례는 탄핵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뭐예요? 이거는 오직 기억 항기용, 기억을 항기시키는 기억 항기용으로만 사용하지 이것 자체를 바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경 작성 피신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어도 당연히 탄핵 증거로는 무방합니다. 하지만 저런 것들은 탄핵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피해자가 수사인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는 손해자서 피해자 신문서 동일한 요건을 갖출 때 증거로 조문입니다. 조문 한번 확인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8번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8번. 구형사소송법상 피해자를 신문한 사법기관 조사 당시 피고인이 범행사실 순수 자백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법정에서 했다. 사법경찰관이 줄거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사실을 정령이 없지만 여기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조사자의 정언입니다. 조사자의 정언 제도에서 과거에는 이것도 조사자가 법정에 나와서 진술과 정언을 했을 때 이건 사법경찰관이 자기가 담당한 형사사건의 조사자가 법정에 나와서 정언했을 때는 과거에는 312조 3항이 적용했어요. 일단 내용을 인정할 때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이제는 조사정언 제도가 우리는 312조 몇 항 1항과 2항에 법이 개정되면서 곧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16조 1항과 2항의 요건만 갖추면 이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과거보다 훨씬 더 뭐죠? 증거능력이 완화됐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좀 오래되니까 말이 헛소리가 나고 그래. 이제 힘이 좀 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9번에 312조 1항의 피해자였던 피고인이 원진술한 피해했던 피고인 본인에 한하고 공동 피고인은 그 공범자를 불문으로 312조 1항의 피고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312조 1항 검사 작성 피해자 신문 줬을 때 이때는 반드시 바로 뭐가 되는 거죠? 피고인이 된 피해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신문 줬을 때 피고인이 된 피해자를 말합니다. 피고인이 된 피해자. 근데 피고인이 되지 아니한 피해자, 공범자겠죠. 이거는 312조 4항을 적용받습니다. 피고인이 되지 아니한 피해자 같은 거는 312조 4항을 적용받아요. 근데 거기에 공범자를 불문하고 312조 1항을 피고인으로 볼 수 없다. 맞아요. 이건 312조 4항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11번도 10번 한번 보시고 11번 사법경찰자선 실황조사서. 여러분, 실황조사서 그 자체는 312조 6항 검정조서에 준해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실황조사서에 내포된 범행의 재현 사진, 진술, 그 재현의 상을 기재하거나 이 사진으로 촬영한 것, 이거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실황조사 그 자체는 312조 6항의 검정조서에 준하지만 실황조사서의 범행의 재현 사진이라든지요, 또 범행의 사법기관 그 진술, 재현하고 진술하는 것, 요거는 꼭 알아야 돼요. 요와 같은 것은 312조 3항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 자체는 검정조서에 준하지만 그게 나오는
재현 사진이라든지 또 현장에 따라 진술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312조 3항에 적용을 받아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는 있잖아요. 마네킹 갖고 막 죽이는 방법을 막 송곳으로 막 찌르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사진이 지금 이런 것은 범행의 재현 사진이거든. 이런 것들은 312조 몇 항 3항으로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검정조서 전체 그 자체는 310 검정조서가 아니라 그거 요 부분에 실황조사서 그 자체는 312조 6항을 적용하지만 그 재현의 사진이나 진술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번은 다 아시다시피 사법경찰서 피해자의 진술조서가 조서 과정에서 동생으로 하여금 서명 날리게 하는 방법으로 작성됐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하상으로 인하여 서명을 할 수 없게 됐다면 그건 형사법 312조 4항의 형적 요건을 결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것은 뭐죠? 313조, 312조 4항의 요건을 갖췄을 때 요거는 서명 불능일 때는 형사소송법 313조 1항, 313조 소정의 형식적 결의안서로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판례한 보고 그 다음에 13번은 그냥 보고 그 다음에 미국의 FBI, CID 이런 거 외국에 권한 있는 수사인이 작성한 것은 뭐라 그랬죠? 312조 3항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14번도 마찬가지로 공범관계 사경 작성 공범 피해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은 312조 3항에 따라서 둘 다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 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뭐 크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그 해설란과 같이 견부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확인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쭉 보면 뭐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거기 18번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외국에 거주하는 참고인이 전화대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기재한 검찰 조사보고가 작성해 수사보고서는 원진 수사 서명 달인이 없으면 증거 능력이 없다. 이것도 이제 313조 1항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수사관이 미국인가 뭐 어디 있는 그 참고인하고 통화를 하면서 전화를 하면서 그걸 진술을 들었는데 사실상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사람은 뭐 할까요? 결국은 서명 날인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서명 날인할 수 없을 때는 우리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19번, 20번은 여러분들이 특별법, 성폭력 특별법과 관련돼 보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조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정리되고 나머지 말씀. 자, 여러분들 오늘 복잡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이게 전문 정보와 관련돼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연짝 달아서 3시간을 하니까 저도 막 심하게 와서는 힘이 좀 붓기고 자꾸 헛소리도 나오는 것 같고 좀 그랬을 때가 돼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마지막까지 집중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이제 좀 힘이 붙이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하고 나하고 지금 형사법이라고 해서 형법,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을 해서 한 9강좌, 이제 1시간 분량으로 9강좌를 여러분들이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형사법 전부가 아니에요. 아주 일부에 불과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수험생이에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가장 그 시험에 맞추는 시험에 가장 접근하는 그러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또 걸맞게 강의도 또 해야 되겠죠.
여러분 저 어제 3일 동안 강의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좋은 결과가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개의 목적이 달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